제가 처음 집을 나왔을 때는 맑은 파란색이 생각나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왕따를 당했는데 그 당시 저희 집 상황이 많이 안 좋았었어요. 부모님들도 항상 예민하고 날카로워져 있으시고 하니까 제가 집이나 학교에서 좀 상처를 받은 것들이 맞물려서 한 며칠만 집을 비워보자 이런 마음이었어요. 처음 만났던 친구들은 좋았는데 걸어 다니면서 이제 시장도 구경하고 수다 떨고 그 다음날 또 걷고 첫 번째 기억이 워낙 좋았다 보니까 한 번 더 나가자. 아직까지 집은 저한테 너무 좀 힘든 공간이었거든요. 두 번째 거출팸을 만났을 땐 검은색이 생각이 나요. 앞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때부터는. 어느 날 이제 한 친구가 그 말을 꺼냈었어요. 조건 만나면 사기가 있다. 16, 17 그렇게 어린 학생들만 찾아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히려 20살 넘어가면 되게 늙은 취급을 하고 나이 든 취급을 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남자인 친구들이 그냥 저보고 알아서 도망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다가 도망쳐 나오고 들어갔다가 도망쳐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어렸어서 뭐라고 할 수도 없었고 그냥 시키는 대로 계속 했어요. 근데 그때는 가출팸한테 버림받는 것조차도 정말 두려워하던 때였거든요. 돈을 제가 벌어다 오면 그 무리에 있었던 가장 나이가 많았던 언니가 그 돈을 다 관리를 했어요. 어느 날은 똑같이 그렇게 조건 만남 상대를 찾아서 들어갔는데 그 모텔방은 침대를 지나쳐서 들어가야 맨 안쪽에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신청을 하다가 도망쳐 나오다가 그 남자한테 붙잡힐 것 같은 거예요. 그 도망쳐 나올 때 심리적인 부담이나 압박이 정말 심하거든요. 정말 손도 떨리고 심장도 두근거리는데 여기서 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나만 눈 감으면 되지. 그렇게 도망치지 않고 상황을 수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거기를 나와야겠다는 생각은 계속 했는데 또 거기서 집을 가자니 그때까지는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많이 갈 때까지 갔고 나는 이미 더럽혀졌다. 나는 이제 집에 가서 행복한 생활을 하지 못한다. 내가 도망치지 못했고 내 인생을 내가 망쳤다. 15 겨울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들이 좀 벌어졌어요. 알바를 구하려고 계속 노력은 하긴 했지만 잘 안 구해지더라고요. 편의점 알바생이랑 좀 친했는데 팩이 남은 거를 나눠주더라고요. 그런 걸로 끼니를 때우고 하다가 그 과출했을 때 잠시 연락을 하던 친구랑 어느 날 연락이 갑자기 닿았어요. 여기서는 그렇게 관계까지 하지 않는다. 그냥 대충 웃어주고 같이 술 먹어주고 하면 그래도 조건 만남 하는 것보다 이게 낫겠지 하는 마음에 그 친구를 따라서 갔어요. 이미 벌어진 일들이 저를 계속 잡아먹은 거죠. 지하에 있었는데 계단을 삥 둘러서 내려가야 돼요. 그 계단에 차창가 불빛 그걸 켜놨었거든요. 짙은 빨간색, 짙은 핑크색. 완전 처음부터 그냥 진짜 옷 다 벗고 약간 유사상행하고 그런 거를 좀 하는 게 코스였어요, 코스. 그 룸사롱을 저한테 이제 소개시켜줬던 그 친구가 다시 인천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가 진짜 그 스킨십 싫으면 그러면 여기서는 거절을 하면 된다. 이래서 그쪽으로 가서 노래방 도우미 일을 시작을 했었는데 갔는데 거기도 전부 다 저 또래 그냥 16, 17 그런 친구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건달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조직적으로 그런 노래방 도우미 보도를 돌렸어요. 심지어 그 사람은 같이 놀았던 그 무리들이 경찰이었어요. 기억에 남는 일인데 거기서 일하는 아가씨들끼리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몇 살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솔직하게 16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 어쩌다가 여기 와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냐 이러면서 너무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본인 딸이 그 정도 나이래요. 15. 나는 나이도 있고 나는 괜찮지만 너는 왜 여기서 일을 하고 있냐. 그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다들 그러려니 죄의식도 없이 그냥 막 저희를 그냥 물건처럼 다루는데 그분이 안타까워하셔가지고 내가 안타까운 건가? 내가 불쌍해 보이는구나. 그게 그때 처음으로 느껴졌어요.
내 인생을 글렀다. 이 생각이 심했어요. 저는 평생 그렇게 노래방 도우미나 하면서 살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한 번은 일이 끝나고 아침에 이제 들어가던 중이었고 그 친구들은 이제 학교에 등교하던 중이었는데 저희를 되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죠. 왜냐면 나이는 비슷해 보이는데 교복은 안 입고 화장은 진하게 해가지고 술 냄새 나는 애들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제가 그게 너무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고 질투가 나서 그 친구들이랑 싸웠어요, 길거리에서. 근데 그때 다툼이 있었던 그 친구가 되게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멋있어 보였어요. 비슷한 또래인데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이 둘이 같은 공간에 서 있는 게 너무 이질적으로 느껴졌고 교복을 입고 있는 그 모습이 한 대 얻어맞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랬었어요. 다시 사람처럼 살고 싶어졌던 것 같아요. 2년이었거든요, 그 생활이. 거기 있는 모든 짐들을 챙기지 않고 집으로 갔어요. 제 가족들을 만났는데 가족들도 제가 오랜 그 가족 생활이 있었다 보니까 아무렇지 않게 저를 대해주더라고요. 16 거의 끝물이었어요. 17 가까운 나이였어요. 이제 들어와서 이제 제 마음을 스스로 치료했던 것 같아요. 찰흙 같은 걸로 막 뭔가 표현해보기도 하고 일상 속에서 볼 수 있는 것들 고양이, 토끼, 이런 동물 같은 것도 많이 만들고 색칠하고 하면서 그냥 마음을 쉬었던 것 같아요. 검정고시를 보고 고등학교를 갔어요.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해서 첫 자기소개 시간에 다른 친구들이 자기소개를 하는 그 방식이랑 너무 다르게 자기소개를 했어요. 안녕, 나는 고양이를 되게 좋아해. 우리 집에 고양이도 같이 살고 있고 나는 김치 부침개를 되게 좋아하거든. 너희 중에 김치 부침개 좋아하는 친구 있으면은 나랑 같이 먹으면서 친해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는 학교를 되게 오랜만에 다니는 거야. 그래서 학교 생활이 좀 서툴 수도 있어. 말하는 게 너네랑 많이 다를 수도 있고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너희가 조금 이해만 해준다면 나는 정말 잘 지내고 싶거든. 나는 너희 얼굴을 봐서 되게 좋고 이 반에 소속이 돼서 되게 좋아. 갑자기 울컥하네. 친구들이 그게 너무 신선했었나 봐요. 그 이후로 갑자기 회장을 하게 됐어요. 친구들 선생님은 저한테 너무 잘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되게 행복했어요. 그게 발판이 되어서 더 잘하고자 하는 그 용기, 욕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당연한 게 아니라 엄청 선물처럼 느껴졌어요. 소속감을 그렇게 제대로 느끼고 나서 세상이 다르게 보였어요. 저는 역사 교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정말 오래전 지구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 길고 장대한 이 역사 속에 나는 하나의 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가졌던 되게 슬픔, 아픔 그런 것들이 하찮게 보이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거를 딛고 일어서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역사 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너무 어둡고 힘든 것들이어서 그 청소년 하면 그 이미지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청소년 학을 전공을 해서 나중에 청소년들을 만나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노래방에서 일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최신곡이나 그 당시 불렀던 노래들이 너무 기억에 많이 남아요. 롤리팝, 근원 목소리, 루팡 이런 아이돌 노래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좋은 친구들과 그 노래를 함께 들어요. 자주. 안 좋은 기억들이 입혀진 노래에 새로운 기억을 입히면 그게 저한테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청소년기 때는 제가 제 잘못이라고 계속 생각하고 살았어요.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어찌됐든 그것도 내 선택이었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살았죠. 나는 이거를 지금 겪고 있는 친구들한테 그건 너 선택이었으니 네 잘못이다라고 말할 수 있나?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좀 객관화하면서 보다 보니까 피해자한테 더 가해자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고 이런 것들을 제가 학습이 되고 착각을 하게 만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너네는 어차피 학교에서도 적응 못하고 니네가 선택한 일들이고 너네는 소위 말해 걸레고 당연히 이런 곳에 있는 거야. 그런 시선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나이를 알면서도 조건 만남을 하러 왔던 몇십 명의 남자들과 저희가 미성년자인 거 알면서도 그때 룸달롱에 고용을 하고 손님으로 와가지고 저희를 탐했던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았어서 나중에 사회로 돌아와서 이 사람들을 다시 만나면 어떡하지? 이런 그 두려움들이 있었어요. 웃기죠? 제가 왜 그 사람들을 만나는 걸 두려워를 했을지. 반대여야 되는데. 그 피해자들이 얼마나 숨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애쓰고 있을지. 그리고 지금도 많이 걱정이 돼요. 사실 잘못한 게 없는데 자꾸 피해자들을 더 숨고 내 잘못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낙인을 찍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저도 그곳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까지도 계속해서 나는 이미 한 번 더럽혀졌다. 나는 글렀다.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아마 그 생각을 버리지 못했다면 저는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나가다가 똥을 한번 밟았다고 해서 내가 똥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버리려고 열심히 계속해서 노력을 했고 그런 낙인들을 지워버렸을 때 비로소 좀 저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대로 아팠고 제대로 힘들었기 때문에 더 밝은 경험들이 나를 찾아왔을 때 그것도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안 좋은 것도 끝까지 경험해봤는데 좋은 것도 끝까지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죽기 전까지 제일 열심히 인생을 산 사람이 되고 싶고 뭐 세계 일주, 뭐 스카이다이빙 이런 것도 다 해보고 싶고 지구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리고 싶어요. 근데 좀 더 넓게 사회적으로 보면은 작게나마 좋은 영향을 끼친 사람으로 이름이 기억되고 싶어요. 나의 작은 행동으로 인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변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일단 해보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제가 그 청소년 모임을 만들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 어린 제가 그렇게 도움을 주는 어른이 옆에 있었다면 정말 든든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제2, 제3의 저한테 힘이 돼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